안녕하십니까, 윤현중입니다. 오늘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른 미소공동위원회의 개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1차 회의는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 측 수석은 아놀드 소장, 그리고 소련 측 수석 대표는 스티코프였습니다. 이 양자는 그 회담을 앞두고 그 본회담 기간에 남북한의 제정당 단체들의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 쟁점인 한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떤 정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미국 측은 그 미 국무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합니다. 새로 태어날 한국 임시정부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빈곤과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여야 된다. 그리고 그 새로 태어날 정부가 재정개혁, 토지개혁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그 미 군정 사령관인 하지 중장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 그리고 남북한의 여러 정당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를 만들 것과 다수 의사에 의한 정부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그 소련 측 수석 대표인 스티코프는 상당히 거칠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남쪽에 방해 세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이 신탁 통치를 임시 후견제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탁 통치를 밟아야만 과정을 거쳐야만 독립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말을 합니다. 특히 소련은 1946년 1월 달에 소련 정부가 이즈베스치아라는 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남쪽에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지칭하면서 김구와 이승만을 반동적인 정객이다. 그리고 한국 민주당을 반동적인 단체다. 그리고 우익 세력을 반동 세력이다. 뭐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이런 자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반대하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여기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래 원래 연합국의 합의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임시정부를 구성을 협의할 때 남북한의 제정당 사회단체 참여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측이 이것을 신탁 통치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거를 제한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련 측은 계속 같은 주장, 소련 정부의 입장이고 스탈린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미국 측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인간의 권리고, 또 고유한 그런 인간의 권리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만은 소련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지침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공산당 기관지였던 정로가 또 같은 취지의 말을 합니다. 반동 정객, 반동 단체, 반동 세력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또 하고, 또 소련군이 지배하는 평양에서 또 군중 집회를 열어가지고 또 이승만 김구를 비난하고 미국을 또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또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해서 소련 측 주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상당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약간 표류하는 그런 경향을 띄었는데, 그래도 미국은 이런 데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최대한 소련 측의 생각을 좀 돌리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나라 지도급 인사들도 착잡했습니다.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미국이 반쯤은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그 미소가 같은 주역인데 그 중에는 미국도 주역입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그 미국의 하지 중장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그 한국의 독립을 돕기 위한 거다,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그 한국이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뭐 우리가 그 미소 간의 그 신탁 통치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한민족의 신탁 통치에 대한 거부감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 한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지 중장은 그 4월 달에 그 계속해서 그 우리 측 인사들에게 가급적이면은 그 공동회에 참석하도록, 미소 공동회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그 미소 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인정한다는 그런 서명을 하면은 참여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만은, 근데 막상 미국이 그렇게 했지만은 소련 측이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소련 측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제시했던 의견대로 그 김구 이승만 그리고 그 한국민주당의 참여를 거부해 버리고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담이 더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거의 회담이 결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렸고, 그리고 소련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에 소련 영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에만 소련 영사관이 있고 평양에는 또 미국 영사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소련 영사관도 폐쇄를 통보하고 결국 철수를 하게 됩니다. 미소 간에도 약간의 이제 냉전적인 그런 기운이 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 1946년 하반기에는 그 미소공동이 미국 측 대표인 반스 대표가 북한을 방문합니다. 거기 방문했을 때 소련군과 이게 대화를 했는데, 반스 대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식 그 임시정권을 만들어서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의 의도에 못을 박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련 측도 반동 세력이 참여하는 그런 한국 임시정부 구성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결국은 양자 간의 그 일치점을 못 찾습니다. 소련군은 그 김구 이승만 한국민주당 등 우익 세력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미국 측은 그 소련의 그 공산화 계획, 한국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런 거, 또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 것이니까 결국은 합의점이 없었습니다. 김일성도 그때 반스 대표에게 김구 이승만 등 이런 사람들과는 그 대화가 되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과는 그 연립이나 합작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당을 허용하는 정당, 용공정당이나 우당,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정당과만 대화가 되는 것이니까, 그 결국은 그 남북한 간에는 합일점을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되고 1947년이 되면은 미소 간에 점점 더 연합국 사이에 균열이 심해집니다. 미소 간에도 보면은 당시에 소련의 주미 대사로 있던 조지 캐난이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경고합니다. 당시에 소련은 동유럽을 위시해서 아시아, 중동 등 각지로 공산주의 팽창을 꾀합니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이거를 좌시해서는 안 되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은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봉쇄 정책을 제안합니다. 트루만 정부는 이 봉쇄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럼으로써 미소 간에는 냉전이 이제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희망이 더 적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1차 회담이 깨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대화할 의사가 있다. 2차 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소련 측에 통보를 했고, 그런 그 의사 통보에 기초해서 한 번 더 노력해 가지고 만나보자,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1947년 5월부터 10월까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회담은 열렸지만은 그 진전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미소 간의 냉전 상태로 가고 연합국이 거의 사실상 균열돼 버렸고, 그 와중에서 미국은 그 참여 단체를 제한하지 말자, 이거 가능하면은 그 어느 정도 그 미소공동위원회를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한국에 있는 여러 정당 단체나 대표자들을 참여를 허용하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만은 소련 측은 요지부동입니다. 스탈린의 방침이 있었겠지만 그 김구 이승만, 또 한국민주당, 이런 사람들을 반동 정객이다, 반동 세력이다 이러면서 참여를 제한해 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더 대화의 여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고, 1948년으로 가면은 제3의 다른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면서 결국은 유엔에 의한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